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가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한 80세, 여성 같은 경우는 86세가 되는데 80세까지 남자가 살게 되면 암이 걸릴 확률이 한 5명 중에 2명이 발생한다 그러죠. 여성 경우는 3명 중에 1명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폐암이 차지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갑상선 암을 포함해서도 3위에 해당됩니다. 약 우리나라에서는 한 11.7%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다빈도 질환이고 또 저기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은 남성의 경우는 6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고 그게 따라 가지고 사망률도 타 암종을 능가하는 1위의 암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한 6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대장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고 나이 비례해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또 사망률은 똑같이 대장암을 거의 버금가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폐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호전이 되고 또 건강검진을 많이 받다 보면은 이 좀 어렵게 써놨지만 간유리 결절, 우리나라 말로는 간유리 결절이고 의학 용어로는 GGN이라고 하는 이런 병소의 발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세 넘어가는 분들 CT 찍으면은 한 5명 중에 1명은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간유리 결절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CT 상의 용어인데 CT를 찍으면은 뿌옇게 보이는 조그만 결절을 말하는데 그것이 내부에 들어있는 혈관하고 또 기관지의 구조가 명확하게 보일 때 간유리 결절이라 그러고 이것이 각광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너무 많다. 한 50세 넘어가 찍으면은 한 5명 중에 1명은 발견되는 굉장히 다빈도다. 두 번째로는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그 한 2% 크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는 2%에서 한 3%가 암이든지 아니면은 암으로 변하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간유리 결절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럼 간유리 결절 이게 암이 처음 생길 때 모양이기도 하기에 그 중에서 암으로 확인된 사람들 6명을 정상장 조직하고 또 암 조직하고 각각을 확보해 가지고 도대체 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또 그 중에서 이걸 폐암을 진단하는 초기에 바이오마커를 쓸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해당 환자들의 CT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즉 부연 부분이 보이는데 안에 혈관하고 기관지 구조가 명확하게 다 보이죠. 이런 것들을 간유리 결절이라 그러고 이 중에서 폐암으로 확인된 증례들 6개를 모아가지고 정상장 조직, 암 조직 이걸 시퀀싱을 해가지고 이제 마커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사용된 증례들은 뭐 다 암 환자들이니까는 한 65세 전후고 모두 비흡연자였고 또 모두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뭐 방법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은 이 얻어진 종상장 조직하고 암 조직을 그 테넥사의 크로미움을 이용해 가지고 싱글셀 분석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처음부터 뭉치지 않고 각 개체들의 수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큐무에서 얻어진 에피셀리셀 컴포넌트의 바코드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을 머징하고 뭐 인티그레이션하고 아노테이션하고 해가지고 아래와 같이 캔서셀을 포함해서 8군, 캔서셀을 빼면은 한 7군을 정도 나누어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거 연구할 때 제일 이제 핵심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정말 캔서셀 제대로 확보하느냐, 캔서셀 바코드 어떻게 확보하냐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양 조직에서 나온 에피셀리아 셀 컴포넌트는 다 캔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더 이제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에피셀리아 셀 컴포넌트를 따고서 걔들을 캔서가 아닌 정상장 조직의 세포 그리고 또 암 조직이지만은 에피셀리아 셀 아닌 셀들 이런 것들을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있는 셀들만 또 추려내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서 튜머 에피셀리아 셀들하고 나머지 셀들의 CMB를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비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캔서셀, 여기는 튜머 조직 내에서 발견된 에피셀리알 셀이지만은 정상 셀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즉 CMV를 보이는 셀들만 바코드를 따가지고 추가 분석을 이제 하였습니다. 이 보게 되면 결과는 다음과 같죠. 그래서 정상 암 조직에 에피셀리알 셀이라 하더라도 한 60에서 70%만 캔서 셀이고 나머지는 그냥 정상 튜머 속에서 휘어 있는 에피셀리알 셀이지 암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튜머 스페시픽한 바코드를 따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아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 GGN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중에서도 특히 종양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서도 여기에 보시면 한 37%만 캔서 셀이고 나머지 60몇 프로는 캔서 셀이 아닌 스트로말 셀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런 스트로말 셀들을 이 튜머 에피셀리알 셀하고 노멀 에피셀리알 셀들을 다시 한 번 더 클러스팅하고 어떤 바이오마커 위주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은 한 6개 정도의 세포군으로 나뉘게 되죠. 이 중에서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좀 고블렛 셀의 마커다, 어떤 셀들은 컬럽 셀의 마커다, 타이버 셀 마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하다 보면은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마커들로 나오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CAPS 이런 것들 알려져 있지 않았었고, 뭐 어떤 것들은 여기선 좀 나왔지만은 정말 이것도 GGN의 캔서셀의 마커인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얻어가지고 잘 모르는 것들은 또 추가적인 염색을 좀 해봤죠. 그래서 CAPS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였는데 이거 한번 해보니까는 지금 에피셀리알 셀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캔서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모가 있는 실리에이트 셀에서 많이 나오는 마커였다. 즉 요거는 캔서셀 마커가 아닌 걸로 이제 제껴야 되겠죠. 또 뭐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GRP1이라든지 칼카 이런 것들은 유로엔도크라인 셀에 나오기도 하고 또 스몰 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GGN에서는 캔서셀에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정상형 조직에서 나오느냐 뭐 이리저리 해보니까는 얘들은 여기에 보이다시피 이런 유로엔도크라인 셀 모양을 가진 삼각형 세포에서만 보여서 이 마커들 중에서도 일부는 강하게 나오긴 하였지만은 정상장 조직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로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캔서셀에서 얻어진 바코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요건 캐그 패스웨이에 넣어 보게 되면은 바코드가 제대로 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ERBB 패스웨이에 강하게 인히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FP 패스웨이에 이니비토로서 강하게 인히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바코드는 제대로 확인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얻어진 바코드가 좀 더 정확한가 그걸 또 한 번 더 트라젝토리 한번 넣어가지고 관찰하게 되면은 우리 처음 폐암 생길 때 어디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타입 2셀 거기서 기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트랜스크립톰의 유전체의 이 트라젝토리를 그려다 보게 되면은 이 캔서셀 저 끝에 여기 있는 부분인데 이게 유전자들은 타입 2 알베올러 셀하고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나머지 셀들의 트랜스크립tom하고는 잘 일치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캔서셀은 제대로 확보되었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캔서셀하고 상피세포하고 몇 번의 DEG를 거쳐가지고 유의미한 유전자 풀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또 아무리 걸러내도 또 반복적으로 겹치는 수밖에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스핑크1이라든지 LPC81, 비캠 그리고 시캠, CA 패밀리죠. 뭐 10몇 개 있다고 7개, 18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시캠6 이런 것들은 초기 폐암에서도 올라가는 바이오마커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나오고 그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트로말 셀에는 전혀 먹지 않고 초기 폐암이지만 이 에피셀리알 셀들 캔서 셀에 특이하게 먹는 것들을 이제 누가 봐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캔서의 특히 조기 폐암에서도 발현되기 시작하는 마커들을 이제 싱글셀로 찾고 염색을 통해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거 올라갔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암의 진단용 조성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지오 특히 아주 초기에 발생되기 시작하는 폐암의 마커로서
발굴을 하였고 이를 코딩하는 유전자 수준의 발현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암을 특히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데 큰 유용성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 또 이 발명을 이용해 가지고 암을 치료하기 약물을 스크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